이창수 선생님 초대한 건 제가 했는데, 제가 그 자문하고 코칭하는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제 같이 하시는 일들을 리뷰를 하는데, 세계 최고의 AI 유즈 케이스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널리 알려서 서로 도움이 되게 하자. 이렇게 해서 초대를 했습니다. 많은 걸 얘기하기보다는 핵심되는 걸 반복적으로 얘기해서 다른 분들이 이걸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하는 일에 여기에 적용할 수 있겠네. 그래서 영업 기회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비스텔리전스 이창수입니다. 뭐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정보 제가 또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제조지능화, 비스텔리전스 매니팩처링 AI가 추구하고 있는 그 제조 생산 분야의 지능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경험했던 사례를 말씀드리고 저희 회사에 대한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의 순서로 어젠다를 작성을 했고요. 저희 회사는 뭐 이전에는 비스텔로 이미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가 올해 7월 말경에 저희가 이제 인적 분할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비스텔리전스라는 신생 법인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스텔전스는 기존의 비스텔 제품의 어떤 솔루션 기반의 컨설팅도 하지만 그 제조 산업 생산 환경에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고객들이 원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어떤 종합 컨설팅 회사로 거듭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까지는 저희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영역이 주 고객이었다고 하면 비스텔리전스는 그 영역을 더 확장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전체 어떤 제조 환경의 모든 기업의 대상으로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AI 모델을 만들고 또 같이 고민하는 이런 회사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뭐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어떤 사업 범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빨리 넘어가는 거는 시간은 짧고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또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회사 소개. AI 서비스가 저희 기본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가지고 경험했던 20여 년간 경험했던 그 제조 산업에서의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이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낼 것인가, 그 또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에 앞서서 저희가 제조지능화라는 거에 대해서 좀 키워드가 너무 좀 거창하기도 했었는데, 제가 제조지능화라는 걸 좀 제 나름대로 좀 정의를 해보려고 뭐 짧은 시간이지만 좀 자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수십 년간 IT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고민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또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또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소중한 시간 내어주시면 감사드리고, 또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신 조상욱 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AI 시대 제조 생산 환경, AI는 뭘까요? 근데 AI라고 하면은 보통 어떤 것들을 떠올리시는지요? 뭐 어떤 많은 어떤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시거나 알파고를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조지능화, 생산지능화가 설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아직 제조지능화라고 하면 생산 설비에 적용된 어떤 AI 환경을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그 엔지니어 분들은, 현장에 계신 엔지니어 분들은 사실 또 어떤 반발감 같은 것들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AI가 미래의 어떤 본인들의 그 경쟁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아직까지 AI를 적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많이 있지만 실제 적용한 기업도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POC 지옥이라고 하는 것에 빠져 있다라는 게 지금 뭐 외국의 어떤 리포트나 어떤 그 블로그 같은 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실패를 많이 하지만
계속 왜 AI에 투자를 계속 하고 있을까요? 그것들은 아마 그 모든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뭐 제가 키워드로 나열하고 있는 것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공정 최적화, 자율운전, 다양한 이상을 분류하고 예측하는 것, 그리고 어떤 수요 예측, 그래서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수요 예측도 필요하지만 원자재에 대한 수요 예측, 또 이런 모든 기업이 가지고 있는 ERP나 어떤 레거시 시스템들의 데이터와 또 생산 데이터를 연결해서 지식 기반의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AI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모두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제조진흥화라는 것을 제가 정의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유명하신 분들이 정의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께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정의하신 내용이 이렇게 아래 그림과 같이 있었습니다. 네, 이 내용들을 보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제조 환경의 어떤 생산 설비에 좀 치중된 얘기들이었었는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하는 영역과 인프라를 담당하는 영역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인프라는 상당히 넓은 범위를 포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장 주변에 어떤 유틸리티나 퍼실리티,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ERP와 같은 레거시 시스템들과의 데이터 연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먼저 선제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결국에는 기업이 AI를 통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달성해 나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인데 제가 뭐 조상욱 대표님께 코칭을 받고 있지만 그 하시는 말씀 중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의가 가장 중요하고 문제의 정의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 이 AI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조진흥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뭐 고객분들이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많다라고 하시지만 정작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보유하고 있고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현실에 어떤 문제들이 존재하는지를 스스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나 부서를 구성을 해야 되는지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기업의 어떤 추가적인 비용으로 다가갈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할 텐데요. 제가 뭐 이렇게 세 가지로 그리긴 했지만 AI를 하기 위한 어떤 스테이크 홀더들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렇게 보여드리는 세 가지는 크게 데이터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것들은 결국에는 ICT 기술들이 가미가 돼야 되고 그 기술 없이는 데이터 수집이 안 되기 때문에 IT 영역의 어떤 전문가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도메인 전문가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 생산 활동에서 벌어지는 어떤 다양한 그 활동들, 본인들이 경험으로 알고 있던 것들이 데이터와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을 또 본인들이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고 싶은지에 대한 그 문제를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제 생각에는 도메인 전문가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묶어서 도메인 전문가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떤 모델로 만들 것인지를 하는 영역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중간에 이렇게 점선을 그은 이유는 요 영역은 어떤 저희 고객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역일 것이고 뭐 일부는 또 이 도메인 엑스퍼트만 가지고 계신 뭐 기업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영역이 저희 비스텔리전스가 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표시를 하려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요. 결국에는 문제의 정의, 그러니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이게 왜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하고 또 이것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예측해야 하고 그리고 이 무슨 일이 벌어진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찾아내야 가는 이 과정이 결국에는 저희가 앞으로 해야 할 어떤 제조 진흥화의 과정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조 진흥화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뭐 개똥 철학 같이 정의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작년 동안 그 포스코를 통해서 수행했던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준비한 내용이 조금 부실해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포스코 역시도 그 보안이 좀 강한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행한 내용들은 모두 고객사에 놓고 나와서 제가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주로 정리한 내용이어서요. 조금 부족한 내용이지만 나중에라도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저희 최성심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I 모델 개발 사례에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일단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에서 했던 포스코의 대표 사례, 그와 연결되어 있는 과제들을 저희가 어떤 내용들을 수행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머신러닝 워크플로우는 보통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물론 외부에서 발췌한 자료이긴 하지만 근데 이 영역들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어떤 세 가지 카테고리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결국에는 그 데이터 영역이 될 것이고요. IT적인 영역. 그리고 또 거기에 가미된 또 그 도메인 엑스퍼트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얻는 지식들도 어떻게 보면 그 데이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분석 인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 모델 개발 이런 영역이 있을 것이고, 파란색 부분은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시스템화해서 IT 기술적인 개발자들이 투입이 돼서 어떤 하나의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모든 영역들이 다 참여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좀 종합 데이터 영역이라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보통 대부분 고객들은 데이터를 주시면 분석을 해달라고 하시고,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떤 데이터의 부족함이나 아니면 데이터의 정합성이 맞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면, 우리는 데이터는 다 있는데 왜 그걸 잘 안 맞는다고 오만 얘기를 하느냐라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고객들을 많이 설득하는 과정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근데 결국에 이제 어떤 모델을 만들게 되면 이 모델을 검증하는 단계가 필요할 것이고요. 이 모델을 검증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실제 운영 단계로 넘어가서 그 실제 모델이 워킹하면서 제어 예측값을 내놓고 그 예측값을 기반으로 어떤 목적에 맞는 다양한 시스템 구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AI 개발은 이게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들은 계속 변화하고 있고요. 그 변화하는 이유는 뭐 설비가 바뀌는 것도 있겠지만 새로운 제품 또 새로운 어떤 그 재료 이런 것들이 투입이 되면서 이 데이터들은 계속 바뀔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데이터들을 새로이 학습해야 되는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기업체 분들이 한 번에 하고 다 손털려고 하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비스텔리전스 AI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요. 근데 내용 중에는 저희가 이제 직접 수행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수행 예정인 과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부터 수행했던 과제도 있고, 그리고 고객사에서 이미 이전에 한번 했던 내용을 방금 말씀드린 사유로 이렇게 보면 이제 모델 고도화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 과제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런 AI 모델을 개선 수정하는 업무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데이터 전처리 그리고 EDA라고 하는 그 데이터 탐색적 분석 과정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I 모델이 개선되거나 수정된다는 것은 앞에 있는 이 학습 데이터셋이 바뀐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이 항상 반복적으로 수행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뭐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객분들한테 제일 납득시켜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객들은 사실 일반 IT SI랑 데이터 분석 업무를 어떻게 보면 동일한 라이프 사이클로 바라보시는데, 뭐
프로젝트 수행 단계로는 유사하겠지만 그 1단계 어떤 페이스 1에서 페이지 2, 페이지 3로 넘어갈 때 이 기간을 짧게 가져가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했으니까 뒤에서는 좀 금방 하겠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이 데이터셋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앞단의 작업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너무 줄어든다고 하면 결국에는 모델의 어떤 성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요. 뭐 이 부분은 또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또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지를 이제 저희가 직접 컨설팅한다라는 건 이 기술뿐만이 아니라 고객의 어떤 이런 마인드까지도 저희는 컨설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설이 길었습니다. AI 모델 개발 사례, 제가 올해 상반기 그리고 이제 작년 말쯤에 이제 철강협회에서 이런 AI 관련된 도메인 전문가 과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 들었던 내용 중에서 이미 이제 그 포스코가 그 맥킨지가 선정한 등대 공장으로 선정된 지가 아마 4, 5년 된 것 같고요. 저희 나라에서는 아마 유일한 등대 공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등대 공장에 선정된 어떤 대표적인 케이스로 고로를 자동화하는 그 AI를 적용해서 자동화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로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이 고로가 저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냥 그 코크스를 그냥 철광석이랑 녹여서 철을 뽑아내 가지고 그냥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조금 공부를 하다 보면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화학적인 이런 반응에 의해서 그 철을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변화되는 그 다양한 그 화학적 반응들을 결국에는 누군가가 그 데이터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게 그 AI 모델로 만들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포스코는 상당히 많은 부분 비용을 들여서 오래 전부터 많은 시도 투자를 하고 계시고요. 그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 없이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로에 많은 센서들을 부착을 하셨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작업자들이 어떤 그 조그마한 창 이런 것들을 원격 CCTV로 보면서 어떤 그 쇳물의 그 색깔을 보고 온도를 파악한다거나, 그래서 코크스를 더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불순물을 더 투입을 해야 되는지, 공기를 더 넣어야 되는지, 공기를 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어를 하고 계셨습니다. 작업자 한 분이. 근데 이런 것을 자동화하면서 그 맥킨지에서는 이 스마트 팩토리의 어떤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높게 평가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 나라에서 유일하게 지금 스마트 공장 등대 공장에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로 사례를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이제 이 고로와 연관된 과제들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데이터 분석 수행을.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빨리 가네요. 일단 그 안에 들어가는 성형탄이 투입이 되는데요. 성형탄을 사전에 이제 그 수분량을 예측을 해서 이 적정한 수분인지를 예측하는 부분, 그래서 이 건조기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파이넥스, 그러니까 그 포스코에서 개발한 고로인데요. 그래서 그 용선 온도, 용선이라는 거는 추출되는 어떤 쇳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온도를 예측하는 것. 그래서 이러면서 그 석탄의 비용 절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과제 목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용광을 분류하는 과정. 그래서 용선이 나오면서 이제 어떤 불순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쇳물을 큰 버켓에 담아서 이제 따라내게 되는데요. 따라낼 때 위에 있는 불순물들이 같이 딸려 나오지 않도록 따라내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모델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쇳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에 철광석 안에 가지고 있는 불순물인 인과 황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 탈황을 제거하는 최적화 모델, 이거는 저희가 두 번째, 세 번째 아마 고도화하는 모델 최적화 모델을 수행을 하게 됐고요. 이 부분은 지금 시스템에 적용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로의 이제 전극봉 절손을 예측하는 부분과 전력 사용량 예측하는 어떤 데이터 분석 과제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입 사례 뭐 두 번째인데요. 이제 후판이라고 하는 어떤 선박용이나 뭐 장갑차 강판 같은 것을 만드는 이제 공장인데요. 이 후판을 압연하기 전에는 그 앞단에 턴테이블이 있고 이 슬라브를 회전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아직까지는 작업자가 어떤 조이스틱을 가지고 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포항 사무판에서 이제 자동화를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아마 광양 쪽에도 이거를 이제 확산하는 것을 저희가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가 있었고 저희가 수행한 내용들은 그 열연에서 사상하변 장력 제어하는 부분 이거는 아마 그 포스코 관련된 업무를 하신 분들은 많이 들으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강판을 만들면서 장력을 제어하는 부분. 근데 이 부분은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시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특정 케이스별로 저희가 이제 최적화하는 모델을 분석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SDD 절선 로직이라는 것은 이제 그 표면 결함을 이제 그 SDD라는 그 기계를 통해서 이제 검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강판에서 어떤 사이즈로 자르는 것이 가장 어떤 비용이 좋은 제품으로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A 사이즈를 1m로 A 등급 1m로 자를 것이냐, 아니면 B 등급 2m짜리를 두 개로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로직을 만들었고요. 이 역시도 저희가 지금 적용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판 점프롤이라고 해서 그 강판이 슬라브가 들어가기 전에 그 슬라브가 이제 열에 의해서 아니면 아변에 의해서 이제 앞이나 뒤가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변형된 것이 그 다음 단계 롤에 진입을 할 때 이제 롤에 부딪히는 현상을 이제 점프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사전에 예측하는 이런 데이터 분석 과제가 있었고 그 선제 공정에서 공냉대 냉각하는 곳에 냉각이 한 6단계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냉각 패턴을 분석하는 이런 데이터 분석 과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나머지 제 앞단에 한 것과는 좀 관련이 없긴 하지만 저희가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야드에 이제 많은 그 석탄들 뭐 아니면 철광석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데 이것을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사실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포스코에서는 그 드론을 띄워가지고 그 영상을 통해서 이제 그 재고를 어느 정도 수준의 재고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내용이었고요. 근데 이와 연관된 과제들이 뒤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거는 수행을 하지 못했지만 어떤 이제 이런 그 고로에서 나오는 이제 그 선재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수분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이제 트럭에 실려서 이제 폐기하게 되는데 이 트럭에 실릴 때의 양이 얼만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과제가 있었지만 그 부분은 이제 좀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가 하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뭐 제가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포스코가 10년 이상 이 스마트 공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이 모델 최적화 과정을 하고 있는 것은 데이터가 계속 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자동화 해야 되는 영역이 현재는 어떤 단위 공정이었다면 그 다음 공정, 앞 공정과 뒷 공정, 그리고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되게 포스코 분들의 역량에 대해서 좀 많이 놀랐던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엔지니어 분들이 그냥 알아서 하시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AI가 어떤 시스템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머신러닝은 문제 해결에 좋은 도구이지만 이것을 운영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이제 앞으로는 이 AI가 이제 모든 기업의 시스템의 중요한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운영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고민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어떤 나와 있는 MLOps 개념을 적용한 어떤 시스템을 내재화하는 것들이 기업이 AI를 가지고
어떤 운영을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비스텔리전스 광고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스텔리전스는 매니팩처링 AI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가지고 고객이 원하는 형태, 목적에 맞게끔 저희가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모토이고요. 이 기반으로 저희가 컨설팅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컨설팅 서비스는 일단은 저희가 지금까지 20년 이상 해왔던 솔루션 기반의 서비스를 물론 베이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고객분들이 저희 제품을 원하실 때에는 제품 기반의 컨설팅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공정 데이터 수집 분석, 그리고 이제 그 기반으로 한 예측,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 의사결정 시스템까지 연결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솔루션 기반의 컨설팅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AI 지식 기반의 컨설팅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는 결국에는 데이터 없이는 동작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어떤 데이터 수집에 저희가 컨설팅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제조 산업 환경의 프로세스에서 어떤 개선점을 찾고 싶으시지만 이것이 데이터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해결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 전략 스트래티지라고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계시지만 되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시스템들도 분산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독립 시스템처럼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모아야 되고 어떻게 최적의 데이터를 모으고 중복되지 않는 데이터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저희가 컨설팅을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사이언스, 되게 광범위하지만 기본적인 통계 분석에서부터 저희가 머신러닝,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고 이것을 적용하고 또 고도화시키는, 이런 어떤 단계를 밟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객분들에게 뭐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문제를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지를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해서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면 될 것입니다라는 것을 가이드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요 앞에 있는 뭐 이런 서비스에 대한 설명들이어서 제가 일단 시간 맞춰서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족한 내용이 있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